자, 안녕하세요. 조일교 대표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5월 6일까지 연휴이기 때문에, 좀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차가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자, 이번 주의 주제는, 고용지표,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실적 시점 마무리됐고, 지수 대형주 박스권 진입, 개별 테마주 시대 본격화, 단기적이고 빠른 강한 개별 순환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야간 선물이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도 상승했죠. 고용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지표.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이제 고용 비용 지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잘 나와서 조기 금리 인하가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월가 예상치가 23만 건인데 비농업 신규 고용 17만 5천 건 정부에서 발표되는 겁니다. 이게 신뢰성 있는 거죠. 이게 나오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확 높아지면서 이렇게 나스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야간 선물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국채금리도 떨어졌죠. 가장 얘기하는 거 이번에 시간당 임금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발표한 지표는 그동안의 그런 어떤 경제 지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들 전부 다 이제 7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가 핵심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의 약화가 금리 인하를 촉진할 수도 있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 약화가 금리 인하를 촉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예상치 못했던 노동시장의 약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 조기금리 할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잠깐만요.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저희 VIP 회원 가입, 신규 회원 가입이 1개월에 4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7월, 제 예상이 맞다면 7월 달부터는 55만 원으로 아마 올릴 거예요. 44만 원 올린 지 얼마 안 됐으면 55만 원 올린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요. 단타 매매 안 합니다. 세력적 매매 안 하고 중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싹 바꿨어요. 완전히 이제 세팅을 다시 했어요. 왜냐면 종목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이 휴대폰으로 전화하시면 종목 상담 말고는 가입 상담을 제가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까? 신규 회원이 자꾸 가입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정원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입을 이제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괜찮으니까 요즘 결과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다시 시작할게요. 좀 어색하네요. 설명하다 일로 돌아가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어제 고용지표 이제 끝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골디락스로 간다. 골디락스는 뭐냐면 경기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주 그냥 중간 단계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죠?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이제 이 자료 다 준비해 놨는데 다 필요 없는 자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애플 배당을 그러니까 자산 소각 엄청나게 한다고 그래서 급등했고요. 엔비디아 올라가도 박스권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2% 올라갔고 마이크로소프트 2% 올라가고 그래서 기술주주이 좀 올라갔죠. 당연히 금리 인하를 이제 조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채금리가 떨어지니까 10년물 그게 되고 애플은 이제 파격적인 자사주 소각에 한호했습니다. 근데 해야죠. 역대 자사주 소각했는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애플이죠. 쉐브론, 그 다음에
알팝, 구글 이렇게 자살수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하면서 주주 환원이 잘 되니까요. 애플이 실적이 너무 안 좋았는데 예, 자산 소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확 올라가잖아요. 역시 워런 버핏이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제일 많이 종목을 편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죠. 자산 소각하면 이렇게 좋아지고 우리 밸류업 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 밸류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배당만 올려갖고 대주주가 뽑아 먹어야 되니까요. 자사주 소각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증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싫어하죠. 지수사들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은 좀 다르죠. 그래서 한국이 뭐 밸류업 관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별로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떨어졌다. 이게 이제 떨어지면 이제 지수는 이제 박스권에 딱 갇히면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종목 장세도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7에서 4.9 정도까지 올라가면 미국 지수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5까지 올라가 버리면 난리도 아니고, 그럼 5% 이상 올라가면 미국 증시가 한 20% 떨어지는데 다행스럽게 또 국채금리가 안정화돼 버렸잖아요. 어제 고용지표가 충격적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번 거죠. 개별 종목을 하든 종목 장세를 하더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슈는. 그래갖고 이제 선물도 보세요. 이슈가 없어요. 이렇게 누적했던 것들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죠? 제가 그냥 여기서 해외 증시 얘기 너무 많이 하고 나니까 막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짧게 할게요. 해외 증시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 파생시장 재미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월, 6월까지는 뭐 어떤 사람들이 뭐 5월 달부터 본격적인 변동성이 나올 거다 그러는데 제 예상은 안 그렇습니다. 5월, 6월 달은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까지 못 갔던 개별 테마주들이 아마 대형주보다 훨씬 더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선물도 거의 소강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 롤오버 이렇게 해놨던 것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단 이제 현물만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죠. 근데 이건 짧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긴 안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형주 장세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별 테마주 쪽 우리는 세력주는 안 합니다. 이번에 개별 테마주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저희가 포트폴리오 종목 확 바꿨는데 지난주에 샀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코스닥 종목인데 막 저희는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건 안 하는데요. 근데 그 종목이 일주일 만에 23% 수익이 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형주는 못 가고 이제 약간 중형주, 소형주, 개별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성이 좋은, 물론 이제 그것도 잘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서 저희 회원님들 보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보세요. 일주일만 23%가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형주가 되게 잘 나던 게 저희도 기아차 이런 거 해갖고 수익 많이 냈거든요. 다 팔고. 근데 이제 대형주 안 하거든요. 저희는. 막 시가총액 막 20조 이상 뭐 이런 종목 아예 손을 안 대거든요. 싹 바꿨어요.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이제 5월달도 더 바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가겠죠.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다고 해서 막 그렇게 가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안 좋은데 코스닥은 개별주가 좋죠.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거. 그죠? 신용장구도 소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급이 다 소강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짧게 얘기 드릴게요. 뭐 이번에는 뭐 크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충격이 나오면서 이제 골디락스 진입 전망, 조기 금리 인하에서 부각됐죠. 실적 시점 마무리됐고 픽이벤트 소강 국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박스권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코스피도 박스권, 코스닥도 박스권, 대형주도 박스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개별 테마주 장세가 이제 본격화될 거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도 정체. 그럼 제 생각에는 2, 3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뭐 7월달에 하든 9월달에 하든 그까지는 2, 3개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단기 주도주의 시대가 개막된 것 같다. 중소형주, 개별주. 종목 차별화 장세는 지속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릴 때 되게 중요한 걸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걸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이번 주에 낙폭과대 화장품 주식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형주, 그동안 잘 갔던 대형주들이 막히니까 그래. 이렇게 막히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잘 갔던 이 대형주의 시대가 막히니까 이제 낙폭과대 주식들이 반등하고 있고, 개별 테마주 그동안 잘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개별 테마주들이 뭐 자율주행차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탄력성 있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식 수익률 게임 장세가 본격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수는 딱 갖춰놓고 정신사납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수는 딱 갖춰놓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개별 테마주, 그러니까 대형주가 박스권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나 개별 테마주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겠죠. 근데 예전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좀 이전과는 다른 주식 흐름이냐. 일단 단기적으로 한 1, 2개월에서 1, 2개월 혹은 2, 3개월 정도의 빠르고 강한 순환매 장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엇박자 조심해야 되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주식의 흐름하고는 좀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낫고요. 이제부터는 개별 테마주나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좀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종목은 여러분들이 각자 찾으시면 되고, 저희도 이제 개별 이제 테마주는 원래 안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씩 바꾸고 옐로칩 쪽으로 좀 바꾸고, 그러니까 대형주를 거의 다 저희는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다 정리했죠 이제. 거의 이제 조금 이제 중소형주 쪽 움직임이 좋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좀 어떤 종목 한 종목 샀거든요. 그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한번 보고 올게요. 예, 1조 4천억짜리 종목을 하나 샀는데 1조 4천억이 아니구나. 1조 8천억짜리 종목을 하나 샀는데요. 1조 8천억짜리 종목인데 지난주 맞죠? 지난주 후반에 샀는데 이번 주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일주일 만에 23%가 수익이 났습니다. 대형주는 안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알겠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막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되잖아요. 이제는 중소형주, 개별 테마주 장세.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대형주 장세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처음으로 제가 개별 테마주나 중소형주 얘기를 하죠. 그것도 굉장히 단기적이고 빠르게 강한 순환매 장세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는 다 박스권에 갇히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 주식도 있죠. 뭐 화장품 같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 뭐 옐로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낙폭과대 종목들이 쫙 올라오고.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파생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는 파생이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파생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시가총액 대형주 하시는 분들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 개별 테마주, 옐로칩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아마 2, 3개월 정도까지는, 한 7월까지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는 그런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 바꿔놨고 이제 바꿀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계속 올릴 거예요. 올해 하방 7월 달에는 55만 원으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무료 연장 정책이 있었어요.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제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무료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1개월에 55만 원 해도 1개월 딱 끊고 55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회원들한테 좀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했습니다. 해외 증시 얘기도 안 하고 더워요.
더워서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연휴 기간 동안에 사고 없이 잘 오랜만에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